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남의 음마아파트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음마아파트를 몇 주 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음마아파트에 글쎄 어떤 사람이 27억을 주고 84제곱미터를 이걸 샀대요. 그런데 24억이나 빚을 졌대요. 그것도 대부권에서 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매달 2천만 원씩 이자를 갚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것을 경매에 내놨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27억짜리 아파트를 24억이나 대출을 받다니.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도 그럴 것이 10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뒤집혔나 봐요. 그러니까 24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다 안 되니까 경매에 이 아파트가 붙여진 건데 내년에 이런 아파트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가져갈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음마아파트가 28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오른 건지 몰라요. 제가 강남을 지나갈 때 음마아파트가 좀 한참 된 일이긴 하지만요. 12억이었어요. 강남을 왜 갔냐? 저 압구정 많이 간 적 있거든요. 두다트를 많이 갔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다 보면 12억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12억 너무 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것이 가격이 올라서 21억, 22억, 28억이 됐으니 그 사람도 그 주변에 산다면 뭐야 엊그저께 12억이었는데 28억 더 되는 거 아니야? 30억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자기 돈 3억과 대출 24억 이렇게 해서 기다렸겠죠. 푸르른 꿈을 안고 기다렸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30억 된다. 그러면 나는 3억을 그냥 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고점이었어요. 이분이 27억을 주고 샀을 때 그것이 거의 고점이었던 거예요. 28억을 주고 사신 분은 정말 누군지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점점 가격은 내려오고 이분은 집을 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내놓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지금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지금 경매로 이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가 대비 7억 2천만 원이나 떨어진 가격이에요. 요즘은 21억도 계약이 되고 있으니 7억 2천만 원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이것이 첫 번째 2017년 7월 5월 5일 이것이 경매가 있었는데 하지만 두 차례나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가가 27억 9천만 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시세보다 높다 보니까 15일 2차 매각일 최저가 22억 3,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유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매각기일은 내년 2월인데요. 입찰 최저가는 17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에 경매가 낙찰되더라도 이분이 이 집을 담보로 24억을 빌린 거니까 대부업체는 24억을 받을 수가 없죠. 17억 8,500에 낙찰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큰일 난 거죠.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도 내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은 내려갈 때 안 팔고 기다리면 언젠간 올라요. 그죠? 내 돈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는. 그런데 내 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막 오를 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만기 때 연장을 해주는데 대출금의 140% 이상 대출 그 주가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반대매매라는 게 있어요. 반대매매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그 증권회사에서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주식도 위험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시니까 손해가 있어도 잘 참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빚이 없으면 내려가든 말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빚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영끌에서 서울에 아파트 산 그런 사람들은 이 대출을 감당하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경매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놓는 게 아니라 저절로 경매에 가는 거죠. 이 회수를 못하는 은행이나 대부업계에서 이걸 경매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년에 강남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구에만 6,000세대나 됩니다. 20억짜리를 전세를 아무리 해도 얼마를 하겠어요. 20억짜리를 전세를 그렇게 드는 사람이 6천 가구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이것을 입주를 못하면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하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놓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싸게 내놓고 은행을 감당을 못하거나 이러면은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만 해도 개포동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있고요. 동작구 흑석동에 흑성 리버파크 자이도 있고요.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일리도 있고요. 많습니다. 경기도도 많아요. 경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면은 부천시 계수동,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많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인천도 엄청 많죠. 부산도 많죠. 대구도 많죠. 울산도 많죠. 충북도 많죠. 경남도 많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2만 5천 가구가 넘었는데 올해보다 18%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년도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고요. 대부분 여러분 내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에는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순으로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가격은 엄청 비싸죠.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양주, 화성, 평택 이런 지구에 택지 지구가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거기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검단, 송도 여기 많아요. 그리고 수원에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방은 또 많아요. 지방은 대구가 진짜 많습니다. 대구가. 올해도 많았는데 내년에도 많아요. 충남도 2만 1천 가구 이상으로 많고요. 부산도 많아요. 2만 가구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대구나 충남이나 부산 사시는 분 아파트 갈아타기 좋은 그런 곳이고요. 인천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검단, 송도 뭐 이런 데 무주택자들 사시기 좋은 데예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지금 좀 걱정이 덜 하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팔아라. 하나만 사라. 하나만 갖고 있어라. 그래서 대부분 이 다주택자들이 판 그러한 물건들은 누가 샀냐면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영끌을 해가지고 산 분들이 지금 꼭지에 산 분들이 문제인데요. 우리 그 팀장님도 이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 작년에 집이 2개 있던 걸 2개 다 파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그래도 남겨놓지라고 생각했는데 2개 다 파셨더라고요. 이분은 지산도 10개 있고 평택에 뭐 땅도 한 2,000평 있는 분인데 아주 조언을 잘하는데 저한테도 제가 집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다른 데 사지 말고 강남에 살아 이러시더라고요. 강남에 작더라도 뭐 10평, 20평이라도 무조건 강남에 살아. 거기 가서 안 살면 되잖냐. 세 주고 뭐 집은 아무데나 월세 살든 뭐 전세 살든 전세 위험하니까 월세로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은 집 2개를 파시고 월세 살고 계셔요. 정말 똑똑하신 거죠. 전세도 지금 전세 깡통 전세가 많잖아요. 전세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그게 지금 가격이 막 내려가가지고 전세가 수원에도 4억이 집인데 3억 뭐 8천에 전세 있던 사람들 그 집
그 전세가가 2억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들어간 사람이 3억 8천에 있는데 집값이 2억이면은 주인이 그거 안 돌려주면은 이 사람은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들은 똑똑해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샀냐? 무주택자가 샀죠. 그리고 이분들은 똑똑해가지고 또 언제 집값 내려가면, 최저로 내려가면 언제 또 잡을까? 주식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잡으려고 뭐 각종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연구하시고 또 뭐 경매 학원 다니시면서 연구하시고 진짜 뭐 우리가 돈을 벌 때 1억, 2억, 3억, 4억 이거 어렵게 벌잖아요. 평생 벌어서 7억 모으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어떻게 쉽게 해가지고 1억 뚝딱, 2억 뚝딱 이렇게 벌더라고요. 머리가 진짜 좋으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괜히 다주택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능력자들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이런 능력, 어떤 능력?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에 빠른 거죠.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오르긴 또 오르잖아요. 계속 내리지만 않아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내려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오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오릅니다. 그런데 내려서 죽을 것 같다고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아주 멀리 하고 아우 진짜 뭐 집은 다시는 안 올라 뭐 일본이야 우리는 일본 따라가 이러다 보면은 또 기회를 놓치게 돼요. 어느 시점에 오면은 정말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듯이 무릎이 여기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잘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잘 그 경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재테크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좋은 유튜버들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이런 것들 많이 보셔가지고 특히 책 많이 보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미분양이 47,000 가구였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4만 가구가 더해지니까 미분양이 89,0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내년 당장 집값이 팍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도 지금 저점이야 하면서 막 집을 사러 돌아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느긋하게 아직은 살 때가 아닌데 좀 더 기다려도 되는데 하는데 거기가 이제 수원의 삼성전자 옆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내려간 거라서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저점도 아니고 더 저점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사고 싶은 동네에 부동산 동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완전 고점인 이유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분당에 제가 살고 싶은 동네가 몇 군데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년 동안 분당에 살았기 때문에 이 분당은 정말 살고 싶은 동네예요. 왜냐면은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가 오래 살던 곳에 물고기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5억이었거든요. 9평 32평 2평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6억까지 올랐으니 이걸 어떻게 사요? 저 5억짜리를 어떻게 3배를 주고 억도 이런 억이 없는데 몇 년 사이에 그만 16억이 돼버렸어요. 지금 봐도 16억이더라고요. 광교도 마찬가지예요. 광교도 입주할 때 그것이 분양가가 뭐 4억이네 5억이네 그래서 뭐야 뭐 분당도 5억이고 수지도 뭐 3억인데 저게 뭐야 했는데 그게 팔릴 때 보니까 10억에 팔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2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광교 중흥 S클래스인데요. 거기가 단지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그쪽으로 상가를 요즘 가고 있습니다. 뭐 운동 배우러 가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기도는 경기도청이 있고 강남 가는 전철이 2개가 그대로 있어요. 중앙역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호수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데 광교도 지금의 그래서 제가 보던 때 3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한 번은 내려가겠죠. 계속 올라가면 뭐 하늘 끝 닿을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지만 그런데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내려가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뭐 올랐고 금리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내려갑니다. 감당을 못해서. 그런데 영원히 내려가는 건 또 없어요. 대출 많이 받은 사람, 영끌한 사람들 내려가다가 돈 내놓고 하다가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요번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이러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이러고 그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때 또 그 박탈감, 나만 거지 될 것 같은 그런 박탈감, 그런 거 안 느끼시려면은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경제에서 멀어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로 집 같은 경우는 통계에 따라서 실거래가 많으면 거래량이 폭발해. 주식도 그러잖아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은 그때는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량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어디서 보냐면은 제가 3가지 여러분이 그 부동산 공부하실 때 봐야 되는 3가지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여기 가시면은 국토부 그 통계를 보실 수 있어요. 통계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그러면은 내가 이걸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통계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어디서 폭발을 하고 있나, 한국부동산원에 가셔서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통계 정보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뷰를 보시면 돼요. 통계 정보 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사이트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죠. 아실. 이거는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막 그 던지는 그런 금매 이런 거를 보셨다가 마지노선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아파트가 10년 전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로 치면은 음마 아파트가 12억인 때가 있었지, 적정선으로 나는 12억까지 내려오면 살 거야 이러시든지, 그러면 그때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나는 뭐 16억까지 내려오면 살 거야 이렇게 하시던지, 자기가 어떤 적정선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채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좋은 기회에 또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